안녕하십니까.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권입니다. 영광읍중학교 남녀공학 전황에 대한 학생 토론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동안 영광읍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광읍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성의 다른 장점을 학교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활동과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5월 중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생 토론회는 남녀공학 전환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된 교육 요건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 공동체 일원이 영광읍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적극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학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남녀공학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앞에 계신 학생 토론하시는 분들 굉장히 긴장되긴 하겠지만은 저 역시 상당히 긴장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남녀공학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주제는, 오늘 또 제가 강의할 내용은 남녀공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제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녀공학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남녀공학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입장이 있겠죠. 난 남녀공학 찬성이야. 찬성 측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중요하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뭐든 상관없어. 글쎄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 들어보고 결정할 거야. 나는 남녀공학 절대 반대야. 현대 지금 상황처럼 그냥 하는 게 낫지 귀찮지 않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학생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정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찬성, 반대 의견들을 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글쎄 그냥 불편할 것 같아.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남녀공학이 되면 불편할 것 같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남학생들만 있는 경우가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에서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디가 더 불편하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또 한편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은 남녀공학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은 단성학교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그냥 정리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디 학교가 더 불편할까? 정말로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학교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어떤 학교에 가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논의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얘기들, 또 그게 정말 사실인지 여부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얘기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남녀공학은 공부를 못해. 아니야, 그 반대야. 오히려 남녀공학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그리고 양성평등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남녀공학이 더 좋지.
근데 또 다른 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오히려 남녀공학이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것도 있었어. 이런 얘기들 하는 수도 있어요. 정말로 뭐가 정답일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여러 연구 결과 역시 남녀공학이 공부를 조금 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성평등교육, 사회성,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남녀공학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또 그 반대인 또 연구 결과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여러 박사님들, 여러 학자들이 남녀공학이 더 좋다, 아니다, 단성학교가 더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남학교와 여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논의들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잖아.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애초부터 남학교와 여학교는 분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와 같은 그 동양권 문화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남자와 여자가 7세가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 유교, 조선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남녀공학 찬반 논의를 하는데 여전히 미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성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여전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남존여비라는 우리 사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과거에는 교육의 기회는 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특히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신분제 사회에서는 천민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또 상위 계급에 있는 귀족들 역시 학교 또는 배움의 기회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게 근세 100년 동안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이 차츰 없어지게 됐지만은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던 게 많았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이러라고 보시는데요. 1960년대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반절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때요? 다 중학교 가죠. 근데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 정도,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정도, 그때 세대에는 중학교 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더 어려웠나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더 상급 학교 진학하는 것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 공학이라는 개념보다는 학교라는 곳은 사실 남자들이 다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 지금 중학교의 남녀 공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건데요. 1965년에는 남녀 공학에 대한 비율이 55.5%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남녀 공학의 비율은 78%, 80% 가까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 평등 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된 상황에서 남녀 평등 교육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학교가 무엇인가, 그런 걸 고민해봤더니 남녀 공학이라는 논의가 하나 또 있었고, 또 하나는 학력 인구가 감소해요, 저출산 때문에. 근데 학교를 막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교를 남녀 공학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단성학교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면은 남학교 따로 여학교 따로 학교를 2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학교들은 전부 다 남녀 공학으로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 공학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서로에 대해, 서로 이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왼쪽의 사진, 오른쪽의 사진.
왼쪽에는 여학교의 모습이었고 오른쪽은 남학교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실 학생 있나요? 왠지 여학생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은 하나지만 서로 아기자기하게 우산을 쓰고 서로 비 안 맞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남학생들 어떻게 해요? 비 오는 상황에서 남학생 하나를 들쳐매고 남학생을 우산 삼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왠지 남학생들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개구장이 같아 보이고 그렇죠? 그에 반면에 여학생들은 서로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죠. 사진만 봐서는 사실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 이 사진을 보면 남학생들 되게 개구장이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날 어떤 남학생 하나가 새 운동화를 사신고 온 거예요. 근데 때마침 비가 왔는데 이 질퍽질퍽한 운동장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그 새 신발 신은 학생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쳐맺고 가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사진 하나, 어떤 사건 하나만 보고 여성은 그럴 것이야, 남자는 그럴 것이야 오해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오해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고착화가 됩니다. 고정관념이 되고 그게 진짜 현실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 거칠어라는 단어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남학생들한테 표현되는 용어기도 하죠. 소심하고 잘 삐져 누구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보통 여학생들한테 소심하고 잘 삐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여자냐 남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고정관념되고 또 오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누구 얘기일까요? 빨간색 저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었던 색을 표현을 하게 됐네요. 여학생은 핑크색.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에 대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학생들하고 면담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남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잘한다. 여학생은 국어, 영어를 좋아한다. 잘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남학교 하면 떠오르는 생각, 여학교 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남녀공학 하면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남녀공학 하면 이성교제. 그리고 이성교제와 맞물려 있었던 게 우리의 그 유교 사상 중에 바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미치다 보니까 여전히 남녀공학의 찬반 논의에서 주되게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성교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 자기과시, 쑥스러움, 비행 일탈, 성 관련 문제라든가 불편할 것 같다, 설렌다, 학교 폭력이 있을 것 같다, 교복, 학교 이름, 학업 분위기, 와 남자다, 와 여자다, 이런 얘기들도 더러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남녀공학 하면 시설 공간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성별 역할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남녀 평등 차별, 중성화에 관련된 내용들, 또 학교 선택권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전통성도 고려해야 된다. 통학 여건도 고려해야 된다. 남녀공학 찬반 논쟁을 하면서 자주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볼 수 있는 학생들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진을 보고 나서 보면은 이 사진을 대한 설명을 여자는 3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에요 라고 단적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사람의 형태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는 모습은 사실 남자, 여자 두 개로만 구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다 앉아있고 남자들은 서 있는 사람 2명이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남자들이 여자들 배려해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남자냐 여자냐 이분법적인 구조를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남녀공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단성학교에 있는 학교를
통합하자, 남녀를 구분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남녀공학을 지금 하는 건데, 근데 논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구분하는 게 좋지.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짓는 것은 옳지 못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다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때?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에서, 영광 지역의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네? 근데 왜 중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닐까?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하게 남녀공학 학교에서 있다가 중학교는 다시 단성학교로 갔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다시 남녀공학으로 가게 되는, 오히려 이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라는 특정 시기, 사춘기라는 시기에서 성별 분리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라는 연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수업 태도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녀 간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그 교수 학습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거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일정 시기에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런데 그런 연구가 있는 반면에 또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영광읍 상황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토론회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졸업하고 나서 남녀공학이 추진될지, 아니면 현재 재학 중일 때 남녀공학이 추진될지, 그건 명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부모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배가 될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녀공학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하다는 의미는 영광은 당연히 단성학교였으니까 단성학교가 당연한 거지. 또 반대로 초등학교가 남녀공학인데 왜 중학교는 결학이야? 단성학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분명히 추억이 깃든 학교였는데, 영광여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학교 이름도 바뀌어 있고 남녀공학이 되어 있다. 선배님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동안 남학생만 지도하던 선생님들도 더러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남녀공학이 되면 남녀가 섞여 있을 때 선생님들의 그 지도 방법도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을까? 또 학교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럼 과연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행복한 학교, 물론 이제 행복이 뭘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행복한 학교지, 편안한 학교. 또 아마 많이 논의되는 게, 결국은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동안의 학교 교육은 문해력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왔어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읽고 쓰고 말하고 세마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들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의 교육은 정서적 문해력이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정서적 문해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존중해주는 노력들, 공감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학교 교육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다양성 교육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구성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필요 조건인 겁니다. 그런데 충분 조건이 되게 되려면은 그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또 학생들 스스로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성찰하는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같이 함께 공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으니까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도 많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남녀공학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고민을 해야 될까? 학교 이름은 어떻게 하지? 학생 배정은 어떻게 할 건데? 학교 시설 공약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업 방식과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도 있으면은 더 풍성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견들이 틀린 내용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형태로 토론에 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좀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